자, 주식시장 전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거대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접근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하는 고민일 거예요. 아, 지금 주식 사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나? 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두 가지 큰 접근법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체온을 재듯이 시장 전체의 온도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막 펄펄 끓는 과열 상태인지 아니면 꽁꽁 얼어붙어서 저평가된 상태인지, 이걸 바로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위에서 아래로 시장을 내려다보는 거죠. 아니, 그럼 시장 온도는 대체 뭘로 재나요? 무슨 체온계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익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투자한 주가에 비해서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당연히 이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금 대비 이익이 많이 난다는 뜻이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비교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의 이익 수익률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 둘을 저울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한쪽은 리스크를 좀 지고 얻는 기대 수익, 다른 한쪽은 거의 위험 없이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수익. 바로 이 둘의 차이에 시장을 읽는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파란색 선이 주식 이익 수익률, 주황색이 국채 수익률이에요. 딱 보시면 역사적으로 파란 선이 주황선보다 훨씬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가 있죠? 이럴 때가 바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싸다,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둘이 막 거의 붙으려고 한다? 그럼 시장이 좀 비싼 거 아닌가? 하고 경계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수익률 비교를 가지고요. 그냥 지금 시장이 어떻다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까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정굿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표를 보세요. 2019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본 예측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국채 수익률이 2.5%까지 뚝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 국채의 매력이 확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자 너무 짜다 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돈을 들고 몰려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고 지수도 2864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와, 그럼 이제 미래 예측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폴 세뮤얼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5번의 경기 침체 중에 무려 9번을 예측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시장 예측이라는 게 그만큼 엉터리일 때가 많다는 걸 아주 재치 있게 비꼰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렇게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으려고 애쓰는 거? 이 거시적인 접근법만이 과연 정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죠. 그레이엄은 시장을 예측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상향식 접근법입니다. 그레이엄의 철학은요, 정말이지 놀랍도록 명쾌합니다. 시장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변덕은 그냥 싹 무시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냐?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진짜 가치, 내재 가치를 파고드는 데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외면받아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보석 같은 기업을 찾아내라는 거죠. 아니, 그럼 그레이엄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헐값에 팔리는 주식을 귀신같이 찾아냈을까요? 그에게는 그만의 보물지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었던 거죠. 그 보물지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순유동 자산가치.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회사가 오늘 당장 사업을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현금, 재고 같은 거 싹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걸로 모든 빚을 다 갚아요. 그리고 또 남는 돈, 그게 바로 순유동 자산 가치입니다. 회사의 최소한의 가치, 일종의 최후의 보루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의 방법은 정말 심플합니다. 3단계로 딱 떨어져요. 첫째, 어떤 회사의 순유동자산 가치를 계산한다. 둘째, 그 계산한 값이랑 지금 이 회사의 주식 전체 가격, 즉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약에 시가총액이 회사를 다 청산하고 남는 돈보다도 싸다? 그럼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주식을 사라. 이겁니다. 정말 강력하죠? 심지어 그레이엄은요, 더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주가가 순유동자산 가치의 3분의 2, 그러니까 약 7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샀어요. 이건 뭐 거의 망해도 본전이다 수준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투자 철학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봤던 하향식 분석은 숲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숲에 불이 날 것 같은가? 아니면 비가 와서 울창해질 것 같은가? 이걸 보는 거죠. 반면에 그레이엄의 상향식 가치 투자는요. 숲 전체의 날씨는 신경 끄고 숲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남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아주 특별하고 튼튼한 나무 한 그루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장이 싼가가 아니라 이 특정 기업이 싼가? 이 차이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 멀리서 거시적인 흐름을 읽으며 광활한 숲 전체를 조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은 잠시 꺼두고 묵묵히 나만의 보석 같은 나무 한 그루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